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교섭에 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소송기간 내도록 남매 중 한 명은 아빠, 한 명은 엄마에게로 분리 양육 상태였는데 두 아이 모두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 진행하셨던 우리 법무법인 승원의 소속 변호사님인 김은숙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왜 따로 지내게 되었는지부터 그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 아이를 둔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첫째인 아들을 잠시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직은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죠. 다급한 상황이 되니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10곳 이상 상담을 받았다고 했고 결국 저희가 제일 신뢰가 되고 진심을 다해줄 것 같아서 사건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양육권 다툼 사건이 이혼 소송에서는 난도와 스트레스 레벨이 극상 레벨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정말 소송의 전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텐데요. 소송 중에 아이를 만나는 기회인 면접, 교섭, 사전처분 결정부터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면서요. 네. 일단 남편은 아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내지도 않았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사전처분을 임시 양육자 지정으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으로 할 것인지 고민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의지가 더 간절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측이 숙박 면접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리인끼리 면접교섭 방안에 대해 소회로 협의를 거쳐서 2달 만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사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일단 아이들이 분리 양육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엄마가 아들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아빠가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소송 중에 재판부가 양육 환경 조사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재판부는 엄마에게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고 아빠에게는 통상적인 면접교섭보다 많은 횟수의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아들만큼은 양육하겠다라고 주장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양육 환경 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의 양육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아빠가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만약 엄마나 아빠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면접교섭 형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했고 조사 기간만 무려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두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딸을, 아빠가 아들을 분리 양육하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분리 양육은 지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중 인상 깊었던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더라도 그 정을 부인할 수 없지만 형제 자매는 따로 지낼 경우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형제 자매는 따로 자랄 경우 가족에서 오는 친밀감, 유대감이 덜하면서 결국은 남남처럼 지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양육은 되도록 지양한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딸과 아빠 사이에 면접교섭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빠에게 딸의 양육권까지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엄마가 아들과 딸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현재 직접 양육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에 최대한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재의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현재 직접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요청에 잘 협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면접교섭 요청에 충실히 응한 사람에게 주 양육자 지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고
확실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교섭에 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활동, 안정적인 주거 환경 등을 소송 중 갖춰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친권자, 양육자 소송을 하는 당사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오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실 때에는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현재 상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신 김은숙 변호사님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유리하려면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의 문제,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잘 결정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인데요. 영상 보시고 추가 문의가 있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